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괜히 더 피곤하고 걷는 것도 조금 힘겹게 느껴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나이 탓이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증후군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께 흔히 나타나는 여러 건강 문제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딱 이 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질병은 원인 하나가 증상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이어지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노인증후군을 한번 보세요. 와, 화살표가 정말 여러 군데서 오죠?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쳐서 낙상이라는 결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복잡함이 노인증후군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걸 쉽게 기억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암기법 같은 걸 쓴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3M입니다. 자, 3M이 뭐냐면요. 첫 번째 M은 모빌리티, 바로 거동 문제입니다. 걷고 움직이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 M은 멘테이션, 이건 인지기능, 그러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거나 생각하는 게 좀 느려지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M은 믹추리션, 이건 배뇨 문제, 쉽게 말해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하는 문제를 뜻합니다. 거동, 인지, 배뇨, 이 세 가지가 바로 3M입니다. 자, 3M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알파벳 I로 시작하는 5가지 OI입니다. 이 OI를 보면 아까 말한 3M과 겹치는 내용도 있어요.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 immobility, 소변 문제, incontinence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 incompetence, 때로는 먹는 약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기는 경우, iatrogenic disease, 그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것, impaired homeostasis까지 포함하거든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자, 그럼 이런 3MO, OI 같은 문제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쇠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노쇠, 영어로는 frailty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건강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내다가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냥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 그걸 바로 노쇠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노쇠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운동을 안 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심지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 먹는 약이 너무 많은 것까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지금 내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지난 1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드리는 5가지 질문에 네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부러 살을 뺀 것도 아닌데 체중이 한 4, 5kg 이상 빠졌다. 있으신가요? 두 번째.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모든 게 다 힘들다. 느껴질 만큼 기운이 없던 적이 자주 있었나요? 세 번째.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계단 한 층, 그러니까 숨개 정도 오르는 게 숨차고 힘드신가요? 네 번째. 운동장 한 바퀴 정도 되는 300에서 400m를 쉬지 않고 걷기가 버거우신가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앉아서만 생활하는 편이다. 어떠세요? 자, 네라고 답한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만약 하나도 없으시다면 와, 정말 건강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만약 한두 개 정도 해당된다면 노쇠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단계거든요. 만약 3개 이상이라면 노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아, 내 몸이 적극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내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노쇠를 막고 건강 수명을 쭉 늘려서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기능 유지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능을 최대한 지키고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 기능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노쇠를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막 헬스장에 가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폭폭을 넓혀서 힘차게 걷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키기 위한 근력 운동,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는 균형 운동, 이 3가지를 골고루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운동으로 엔진을 만들었다면 이제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겠죠? 두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 몸을 만드는 거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빠지니까 생선이나 고기, 계란, 콩, 두부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꼭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입맛이 좀 없으시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 햇볕도 하루 15분 정도 꼭 쬐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어울려 지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 잘 관리하고 약도 제때 챙겨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당연히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외롭게 지내지 않는 것.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법이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쇠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당장 내 건강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녁 먹고 10분 더 걷기, 멀리 있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